팀의 김태희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버트로 한번 영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버트의 어떤 연산 과정을 시각화해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동기에 입각해서 어떤 연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서베이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연구 동향을 파악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되게 다양한 수능 영어 영역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버트가 풀어낸 중간 연산 과정 시각화를 통해서 이 버트가 과연 이 어떤 시각화 결과가 정말 중요한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논의해 볼 만한 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동기인데요. 제가 뭐 사범대 출신이기도 하고 저희 팀이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네, 좀 주제를 탐색을 했었어요. 다음은 이제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저도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07년부터 18년도까지 사교육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사교육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영어 과목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대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토익을 본다, 토플을 본다 하면서 굉장히 영어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죠, 저희도.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인데, 비슷한 그래프지만 보시면 가구 소득 수준별로 월 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에 대해서 좀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고 또 사교육 참여율도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래프인데, 성적이 높을수록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성적 상위 10%부터 하위 20%까지 딱 단계별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정리를 하자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높지 않거나 혹은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사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컨텐츠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모두를 위한 영어 과외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중요한 단어에다가 밑줄이라도 정말 그어주면 영어 독해 읽기 능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문제를 좀 좁혀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요즘에 NLP 분야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 라고 물어보면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트랜스포머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냥 트랜스포머를 검색하면 이런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친구들이 나오겠지만, 뭐 셀프 어텐션 혹은 뭐 이 트랜스포머에 뭐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든지 하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모델이 주로 어떤 그 개념에서 출발했냐면, 이렇게 왼쪽에는 인코더가 있고 오른쪽엔 디코더가 있는 형태인데, 인코더 번역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머신 트랜슬레이션인데, 뭐 인풋에는 한국어가 들어가면 디코더에는 이제 뭐 영어를 뱉는 이런 태스크를 푼 뭐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나왔고, 여기서 사용된 개념이 어텐션 혹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이제 주요하게 볼 그 어떤 스칼라 값은 이제 어텐션 값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네, 이걸 가져왔어요. 저희가 자연어라는 단어를 토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학적인 수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연산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인베딩 벡터를 하나를 받게 되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렇게 뭐 3개짜리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만큼
쿼리 키 밸류 하나씩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 한 토큰에 대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모든 토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 쿼리를 기준으로 이 쿼리와 key1이라는 값을 지금 비교를 내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쿼리를 기준으로 두고 인풋으로 들어온 모든 그 키 벡터에 대해서 모두 다 내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뭐 어떤 특정한 값으로 나눠주고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그럼 뭐가 되냐? 이 쿼리랑 모든 키들이랑 비교를 하는데, 이 키는 뭐냐? 다른 인풋 토큰들의 뭐 키겠죠? 그러면 이 쿼리에 대해서 이 키 값이랑 벡터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게 되고, 그걸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이 쿼리, 띵킹에 대해서 이 소프트맥스 크기가 클수록 다른 단어의 어떤 어텐션, 주의 집중을 하게 된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이용할 거냐? 요 값을 이용할 거예요. 소프트맥스 값. 그럼 특정 단어가 들어왔을 때, 특정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토큰에 대해서 다른 단어들의 어텐션 값을 보고 저희가 관심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 어텐션 값들을 좀 한번 살펴봐서 시각화를 해보면 뭔가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랑은 좀 다르지만 어텐션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GIF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코더에 뭐 한자가 들어오게 되고, 네, 이게 멈춰나네요. 네, 네, 그냥 보겠습니다. 중국어가 들어가게 되고 어떤 연산을 거치고 디코더에서 널리지라는 단어를 뱉을 때, 이지라는 단어를 뱉을 때 여기 있는 토큰들이 모두 참여를 하게 돼요. 이 연산 뱉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어떤 이 각각의 한자어들이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게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은 선의 굵기가 서로 강도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연산 아웃풋 값을 내는데 다른 토큰들이 다른 강도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봤는데, 그러면 어떤 접근법이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100명은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ES는 에스파뇰이에요. 에스파뇰. 내가 에스파뇰을 되게 잘 잘 입력을 받아서 잘 뱉는 모델이 있어요. 잘 학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R5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로마니안 랭귀지더라고요. 로마니안 랭귀지는 굉장히 데이터가 적어요. 사라진 언어여서 학습할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도 굉장히 풍부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거칩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을 이 에스파뇰 데이터에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에스파뇰을 잘하겠죠? 그런데 이 에스파뇰을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다시 로마니안 랭귀지를 학습을 하면 그냥 from the scratch, 그냥 밑바닥부터 이 로마니안 랭귀지를 한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비슷한 태스크지만 똑같이 둘 다 언어잖아요. 뭐 비슷한 태스크를 학습하지만 데이터가 좀 더 많은 거에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아주 적은 데이터에 파인 튜닝, 조금만 파라미터들을 수정을 하면 데이터가 적은 것도 성능을 되게 잘 내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와 트랜스퍼 러닝 두 가지를 되게 적절히 버무려서 버트라는 친구가 탄생을 했어요. 버트는 뭐냐?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인코더와 오른쪽 디코더로 나눠지는데, 인코더만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뭐 발표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인코더만 굉장히 여러 레이어를 쌓은 다음에 이 친구가 특정한 어떤 태스크 두 가지를 학습을 합니다. 단어 때려 맞추기, 다음 문장이 뭐야? 이런 되게 단순한 태스크를 인간으로 치면 100년을 학습을 해요. 아주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원하는 특정 NLP 태스크를 풀게 됩니다. QA를 풀 수도 있고 뭐 개체명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태스크를 풀게 되고 이런 이게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모든 리더보드를 다 갈아치웠어요. 네. 그리고 또 저번 달 6월 8일에 엑셀넷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엑셀넷은 이게 유명한 리더보드 벤치마크 셋인데요. 여기 보시면 COLA, SST-2, MRPC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고 여기 세 번째 줄이 휴먼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만큼 성적을 냈는데 엑셀넷도 역시 같은 계열 트랜스포머와 트랜스퍼 러닝의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휴먼 베이스라인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여기도 보시면 버트 플러스 샘 버트 이런 식으로 있죠. 이전에는 모두 다 버트였다가 이제 다시 저번 달에 나왔으니까 곧 엑셀넷이 다른 모든 리더보드를 갈아치우겠죠. 근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아직 버트의 시대였기 때문에 버트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고 그걸 가지고 시각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엑셀넷은 공개가 됐는데 라지 모델만 공개가 됐는데 저희 집 GPU에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쓰고 싶었는데 못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들여봐야겠죠. 어떤 수능 문제가 있으며 이걸 도대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써먹던 NLP 태스크에 어떻게 변형을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최대한 원래 이놈이 학습한 거랑 비슷하게 맞춰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좀 풀어본 유형이 큰 주제로 나누자면 중심 내용 파악하기,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맥락 파악하기, 문법 이런 식으로 대주제가 나눠져 있는데 이 정도를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들 수능을 보셨겠죠? 어쨌든 학력고사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주제, 주장, 요지, 제목, 목적,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골라 짝지은 것, 빈칸, 어법 이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이 모두 한 가지의 어떤 세팅으로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팅을 총 3가지로 저희는 나눴고 이 3가지에 대해서 이 각각 유형을 좀 풀어봤고 한번 정답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3개년 평가원 영어 기출 문제만 수집을 해서 학습을 하고 한번 결과를 내봤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물론 문제를 잘 풀면 좋겠지만 문제를 만약에 잘 푼다면 이 문제를 잘 푼 친구의 어떤 연산 중간 과정이 중요한 단어와 일치할까를 확인해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도 물론 중요하죠. 잘 풀어야 이 친구가 시각화한 걸 저희 학생들이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텐션이 정말 중요한 단어를 볼 거냐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밑줄은 아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색칠놀이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단어들의 색칠을 했을 때 뭔가 진짜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팅이에요. 좀 이게 세팅이 여러 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초이스 세팅이고요. 주제, 주장, 요지, 제목, 목적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모두 멀티 초이스 세팅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자, 이게 모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버트에는 인코더만 있고요. 저희는 어떤 컨텍스트,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넣어야 돼요. 한 번에 쭉 밀어 넣어서 여기서 뭔가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저희 수능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영어 지문이 있고 보기가 따로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1, 2, 3, 4, 5를 구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해야 됐던 거는 이 패러그래프 뒤나 혹은 맨 앞에 요 답을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선 영어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번역된 이 문장들을 세퍼레이터 토큰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서 맨 앞이나 맨 뒤에 붙인 다음에 이 다섯 개가 그럼 나오잖아요. 보기 1번을 붙였을 때, 2번을 붙였을 때, 3번을 붙였을 때 그러면 총 5번 모델이 그
패러그래프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 결과값으로 이제 로직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뭐 크기가 있는 로직 값들이 보기마다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총 5개의 값이 나오고, 이 로직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보기로 선택을 하면 이 멀티 초이스 세팅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단어 빈칸인데, 저희 빈칸 문제 잘 아시죠? 네.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본문이 이렇게 쭉 있고 뭔가 단어가 하나 뚫려 있는 문장 빈칸은 좀 별개고요. 지금은 아마 이게 사라진 유형인가요? 어쨌든 네, 좀 예전 연도에 나왔던 건데, 한 마스크로 하나 뚫어놓고 여기에 뭐 보기 중에 하나 단어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로 접근을 해서 풀었어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뭐냐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트가 되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한 두 가지 태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스크드 LM입니다. 그러면 버트가 아주 많은 데이터셋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느냐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문장이 하나 들어오게 되죠. My dog is hairy라고 하면은 뭔가 hairy에 마스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마스킹을 해두고, 근데 모델은 이제 이제 연구자는 hairy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스크 토큰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마스크 말고 원래 뭐가 왔어야 될까? 라고 계속 예측을 합니다. 한 문장씩 계속 받아서 이걸 몇십억 문장을 매우 긴 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되고요. 뭐 자세한 테크닉을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팅으로 풀 수 있겠죠. 문장이 하나가 들어오고 이 사이에 이 빈칸으로 돼 있는 거를 마스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 토큰을 프레딕션을 하게 한 다음에 이 보기에 있는 단어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거고, 아니면 못 얻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었고요. 그리고 어법상 틀린 문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었는데, 이거는 이미 공개된 아주 똑같은 태스크를 푼 그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corpus of 문법의 적합성이라는 데이터셋인데, 그 데이터셋과 그리고 저희 어법 문제를 함께 이제 학습을 시켜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 데이터셋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저희가 그리고 그 패러그래프를 어떻게 바꿨느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쪼개져서 들어갑니다. 보기가 5개니까 문장도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문장이 들어갔을 때 너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니? 하면 1을 뱉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니? 하면 0을 뱉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보기 문장이 들어가 있는 요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0 또는 1로 예측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률을 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큰 모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이 모델인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주제였고, 이거에 대해서 30분을 할 수 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에 대한 어텐션을 구할지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레이어도 나뉘고 뭐 어떤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볼 것인가 라고 했지만, 어쨌든 저희의 유형별로 저희는 수작업을 통해서 어떤 경우의 수의 레이어 어텐션이 가장 중요한 단어와 맥락상 일치하는 하이라이트를 했는지를 뒀고요. 그 기준 한 유형당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쭉 이제 시각화를 해보고, 이 친구가 정말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데모를 만들었는데요.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건데,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여기서만 봐야겠네요. 제가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뭐 간단한 데모를 만들어봤는데 저희가 세 가지 유형으로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단어 빈칸, 문법, 그리고 주제, 의지, 목적 뭐 이런 유형들을 나눠봤고 저희가 이 데이터마다 되게 사례를 많이 넣어놨어요. 웹은 아닌데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저희가 다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이 친구가 어떻게 시각화했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 텐데 저 여러분께 3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20살 시절로 돌아가서 영어 독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글의 요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집중해서 푸시네요. 진짜 해볼까요? 네, 풀어보시죠. 자, 혹시 나는 답을 벌써 말할 수 있다. 뭔가 알 것 같지만 선뜻 손을 들어서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하기가 민망할 수 있겠죠.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대충 보셨나요? 네, 5번이죠. Getting over failure quickly is the key to success. 뭐 빨리 실패를 극복하는 게 success의 키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뭐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단을 봤을 때 본인이 뭐 특정 단어 한 뭐 두세 개여도 좋고 자 보아지가 아니신 분 중에 네,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 몇 개만 혹시 찍어줄 분이 계신가요? 아 근데 전제는 수능 점수를 네, 공개를 해주시진 않아도 본인이 영어에 자신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문장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디가? 네네 여기. 아, 첫 문장이요? 여기 핸들이요? 네. 네, 또. 아, the skip factor. 문장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 개요? 네. 그럼 바로 힌트를 확인해 볼까요? 버트가 밑줄 친 거예요. 네. 키 팩터는 밑줄을 쳤고 그 다음에 핸들은 치지 않았는데 루징은 밑줄을 쳤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문장이나 혹은 뭐 단어만 봤을 때 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로 보면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how they handle losing 실패를 다루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키 팩터는 뭐냐면 bouncing back from low point low point로부터 빨리 bouncing back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나름 중요한 첫 번째 문장의 losing이라든지 위너와 루저의 디퍼런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뭔가 밑줄을 쳤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를 풀자고 하면 네, 얻어맞을 것 같아서 바로 네, 답을 보자면 네, 주제는 이런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페런츠는 그 children에 대해서 ethics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왔어요. consequence 양심 혹은 ethics를 중시해서 키워야 한다, 알려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힌트를 보자면 엄마와 아빠가 child를 raise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develop a consequence 이게 동의어로 여기서 ethics로 쓰였고요.
그래서 네, 뭐 그 컨시퀀스가 그럼 뭐냐? distinguish 하는 건데 wrong과 wrong과 appropriate behavior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consequence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버트라는 친구가 네,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치는 시각화 경우의 수를 유형별로 저희가 찾아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자면요. 제가 슬라이드가 안 보이네요. 데모를 보셨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쳤나? 이거는 사실 데모로 확인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버트라는 모델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쵸? 잘 풀어야 믿죠. 전문가가 알려준 지식을 저희는 믿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밑줄을 쳤을 때 밑줄을 치고 버트가 밑줄을 친 놈이랑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면 저희는 이게 믿을만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률은 어떤 분에게는 되게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되게 낮을 수 있는데요. 멀티 초이스 세팅으로 푼 건 52.1%였고 단어 빈칸으로 푼 건 8%였어요. 근데 이 8%는 약간 사연이 있어서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어법 같은 경우는 이 콜라 데이터셋은 이미 굉장히 잘 풀고 있는 데이터셋이기도 해서 그 데이터셋에 있는 어큐러시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저희가 궁금했던 거죠. 시각화, 주요 단어 일치율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여러 명에게 다 밑줄을 쳐달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모델의 어떤 힌트를 보지 않은 상태로 유형별로 몇 개 정도의 밑줄을 친다, 단어 밑줄을 친다까지만 합의를 보고 랜덤 샘플링을 해서 밑줄을 치고 그거랑 이제 버트가 친 밑줄이랑 비교를 했고 정답률은 저희가 리콜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거는 우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버트는 그 중에 얼마나 맞췄니였기 때문에 저희 리콜을 계산을 했고요. 멀티 초이스에서는 23.5%, 단어 빈칸은 37.7%, 어법은 45.5%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빈칸이 왜 8%가 나왔냐라고 치면 좀 세팅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정말 엄격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2를 먼저 보시면 프레딕션, 그러니까 빈칸에 대해서 예측한 건 recall이랑 form이거든요. 그런데 true는 retrieve construct죠. 되게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지만 동일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오답 처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prediction은 이 세 가지의 단어 빈칸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한 단어가 틀렸죠. 근데 틀렸지만 prediction은 then이고요. 그 다음에 true는 regulate, 의미적으로 되게 유사한 단어를 예측을 했지만 어쨌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8%라는 안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바니어를 프레딕션 한 경우도 있었어요. 배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배우라고 했는데 사실 있는 거였고요. 무시하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라고 하고요. 확인하다, recognize는 똑같죠? 근데 valuable인데 worthless가 나왔어요. 정반대의 의미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버트가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주변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뭐가 들어갈지인데 문맥상 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전체를 봤을 때 valuable 해야 되는지 worthless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 맥락상 가치에 대한 이야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까지만 아는 거라고 저는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학습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요. 굉장히 짧은 문장에 대해서 그 단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문단 단위에서의 문맥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뭐 저렇게 좀 디테일한 문맥은 좀 찾아내기 힘들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의를 세워봤어요. 다양한 수능 영어 영역을 한번 풀어봤고 뭐 시각화를 시도한 게 저희 팀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 데모를 구현을 해보고 싶었지만 간단한 수준의 데모를 제작을 해봤고, 그리고 사실 이걸 학습을 하고 어텐션을 시각화하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결과는 굉장히 나중에 나온 결과인데 그거를 몇 달 동안 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의미적으로 중요한 단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까 퍼센트 리콜로 확인을 해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 사실 발전 방향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수능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딥러닝 모델에게는 특히 버트처럼 굉장히 큰 모델은. 그래서 이 문제 유형에 딱 맞는 데이터셋으로 좀 파인 튜닝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뭔가 문제풀이 정답률 또는 시각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진행해보고 싶었던 데모의 수준은 OCR로 그 패러그래프를 인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모델 인퍼런스를 해서 시각화 결과를 바로 힌트 버튼을 누르면 제공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모델이 어떻게 하이라이트를 했는지 강조하려고 그 모델의 결과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학생들은 사실 모델이 밑줄을 긋든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는 뭐 예를 들면 룰 베이스로 하이라이트 하는 걸 좀 추가하고 싶었어요. 뭐 because라든지 however와 같은 뭐 접속사라든지 우리가 항상 영어 과외 선생님이 밑줄을 쳐주거나 세모를 치거나 네모를 치거나 동그라미를 쳐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면 학생들이 좀 더 보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과목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